네, 매주 목요일 여의도 최고의 정치 아웃사이더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니 해도 윤석열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받았고 예상했다는 분과 사형이 아니면 용납할 수 없다, 아니면 무죄다, 여러 의견이 나뉠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박원석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필 규정이고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의 성격이 내란이라는 것을 법적 성격이 내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그런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내란 사건의 주 재판이잖아요. 기존에 이제 한덕수 이상민 재판에서 내란이라는 판결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지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에서 그 점을 분명히 한 게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제 12월 3일의 비상계엄을 성격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갑론을박은 다 의미가 없는 거고, 특히 이 윤호개인 세력이나 혹은 윤석열 본인 당사자나 국민의힘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데 양형 사유는 조금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내란이 실패한 게 감경의 사유라는 게 그 좀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그 내란이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그렇게 실패했던 거는 결국 이제 시민들과 국회에서 신속한 계엄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들에게 의도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고령, 초범,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 이 등등도 사유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무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의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이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보면 저런 걸로 감경 사유를 얘기한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서정호 변호사님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어제 같이 방송하면서 반성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른 방송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내일 모십니다. 그래요? 저 내일 나오면 안 돼요? 네? 네? 저 내일 나오면 안 돼요? 저희야 환영하죠. 네. 서 변호사의 특징이 본인이 곤란하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방송을.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윤석열 피고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치려고 했던 그런 행위가 내란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참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내일 입장을 낸다 하더라고요.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입장을 내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런 모습 보이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최고께서는. 저는 주기현 재판부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반박하는 논리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래서 다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인데 이걸 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냐가 주로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들, 극우들이 얘기하는 3대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명백하게 규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국헌을 흔들 목적이고 지금 보면은 국회를 상당 기간 정지시켜 놓고 나서 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단순하게 무슨 시간이 짧았다 어쨌다가 아니라 너의 의도와 목적 자체가 그런 국헌 자체를 갖다 정지시키고 국회를 정지시켜서 너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회에 대한 투입이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어떤 경우도 용납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단지 명령을 받고 수행을 했던 그 총경. 그 총경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내렸잖아요. 우리도 어지간하면 명령받고 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까 여러 가지 토론을 해봤지만, 그러나 네가 그 국회의원들 국회의장까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각박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민주당이 비난을 퍼부었었습니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네,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기현 재판부는 처음에는요 성인 지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 중국 사람 아니냐고 또 윤호개인 세력에서 공격을 하다가 그다음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갑자기 영웅으로 또 떠받들다가 그때부터는 또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양쪽 모두의 공격을 받았던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판결을 보면서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그냥 뭐랄까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 네, 따뜻한 감성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데 확실히 그 뭐 양형에 대해서는 서로 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네.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공소권이나 뭐 공수처 관련 수사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뭐 혹시 공소기각이 나올까봐 우려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좀 깔끔하게 정리됐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아주 안 뭐 했어요.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뭐 공수처의 수사권 등등에 대해서 계속 지금 윤석열 변호인 혹은 김용현 변호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건 뭐 오늘 판결로서 어쨌든 분명하게 한 것 같은데 그 법리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저는 좀 약간 이게 좀 오락가락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 찰스 1세까지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쉽지만 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이분들 이 지기현 재판장이 그 이른바 윤석열 변호인단이나 혹은 윤호개인 세력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나? 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납득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진권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그냥 단호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뭐 좀 뭔가 이게 윤석열 피고인을 납득시키기 위한 판결문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특히 그 서양의 격언을 인용한 부분 있잖아요. 네. 촛불. 성경 일자고 촛불 훔쳐서는 안 네. 된다. 근데 그거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이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유인데 목적이 선했나요? 그래서 그 비유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네. 혹시 뭐 장설천 소장님은 아니 공소 기각이라든지 무죄 선고를 걱정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나올 거라고 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락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가지고 보수파 진영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이건 또 뭐 억울하다라든지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측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정해진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쇼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더 높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덕수, 이상민, 윤석열 이 재판을 통해서 판사들이 내란이라는 점과 대단히 잘못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좀 답답해요. 이게 저는 그때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때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쫓겨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걸 내란이라고 얘기를 해서 쫓겨난 거였어요. 대선 후보가 못된 것도 결국은 내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월 7일 날 그 탄핵 1차 탄핵이 했을 때 우리가 안 했잖아요. 네. 왜냐면 본인이 그날 아침에 나 물러나겠다. 조기 퇴진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탄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탄핵을 들어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봤지만 뭐 길거리에서 충돌하고 난리가 날 테니까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자진하야했으면 아마 그런 일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하야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사인한 거예요. 내가 네. 하겠다. 그리고 7일 날 아침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탄핵이 면했는데 12월 11일 날인가 며칠 뒤에 갑자기 나와서 야 나 그거 내가 헌정질서 이거 국회가 엉망이어서 이거 막으려고 내가 군대 보낸 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의총에 가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 내란 자백이다. 대통령이 내란 자백한 거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네가 네 입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때 발표했던 내용에 이미 자기가 지금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 판결 나왔고 두 개의 재판부에서 다 판결 나왔지만 내란 일인 거를 자백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 의원들이 난리가 나고 뭐 물병 날아가고 결국 이제 쫓겨났는데 십몇일 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거 보면서 제일 격세지감을 느낄 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여기서 또 한동훈 대표를 소환해 주시는 좀 계열이 테크닉을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양당의 입장, 뭐 민주당의 입장은 좀 사실은 명약관화한 것 같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 쇼였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판결문들, 그러니까 그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항소 여부는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검 측은 양형 상당히 아쉽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입장이 주목이 되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최고위원 중에 일부는 지기현 재판관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그런 호소하는 발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어떻게 이 부분 대처할까요, 박원석 의원님? 정동영 대표가 내일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뭐 내일까지 미루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뭐 고심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어제인가요? 언론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어느 정도 본인 입장을 예고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과의 절연은 여러 차례 얘기했다. 네. 근데 여러 차례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당 차원에서 네. 12.3 비상계엄 잘못됐다라는 입장 발표한 게 아마 다일 겁니다. 그걸로 충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전환이다. 앞으로의 계획, 뭐 의제, 뭐 무슨 당명 개정, 영입 근데 이런 쪽으로 초점을 옮기겠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별로 거기에 이렇게 공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 입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윤석열과의 절연 혹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분명한 어쨌든 단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결국 그 이 내란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대안과 미래를 포함해서 네.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전륜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보수가 새 출발하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 지금까지의 이 언행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럴 경우에 자기의 지지 기반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나 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떨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 소장님 이게 사실은 거대 정당에서 이런 중요한 판결을 당일날 입장을 못 내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무적인 정치적인 어떤 고도의 전략과 판단이 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는 수준이 낮다라고 좀 계속 말씀드리고 세게 싶어요. 얘기하시네요. 네. 정무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아마 내적 갈등이 좀 심하겠죠. 야, 그게 이제 뭐 무기징역 나왔으니까 절연은 해야 되는데 절연하면은 나의 지지 기반은 무너지고 이건 어떻게 할까?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절연 이런 단어는 안 쓰면서 당이 좀 바뀌는 전환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문장을 다듬기 위해서 좀 메시지 특보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고생을 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이런 걸 언급하지 않으면서 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위해서 뭐 바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현란한 좀 말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당면 개정으로 그렇게 화제를 인재 전환한다든가 영입, 인재 영입을 당면 한다든가. 개정 이렇게. 네. 김정일 씨 오늘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뭐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그냥 다 부동산 얘기만 했어요. 김민수 최고랑 조강한 최고만 이제 이 재판 얘기를 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뭐 다 이제 아예 이 얘기 언급을 회피하는데 최고위원 출신으로서 이게 지금 어떻게 당이 말 안 정상적인 되는 일을 건가? 하고 있는 거죠. 네. 말 안 되는 그리고 굉장히 비겁한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것은 그 내가 나의 과거를 묻지 마. 이제부터 내가 다른 얘기 할 거거든. 네. 성추행범이 갑자기 야 나 이제 고아원에 봉사 나오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마.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이거 국민들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사기를 쳐놓고서 이건 사기가 아니고 기망이라고 얘기하면 그 속인다는 본질이 달라집니까? 무슨 절연이 아니고 전환? 무슨 말장난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이게 아직도 먹힌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지금 그 윤 어게인 세력과 장동혁 그 대표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추 파도스니 뭐니 뭐 스페인 말로 이중 간첩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일제히 저 전환길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든 창인이 뭐 이런 쪽에서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놈들은 엔추 파도스다. 그게 이중 간첩이다. 네. 근데 그게 김민수나 장동혁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또 그거 방어하느라고 무슨 뭐 신모 교수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김성애 씨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단어를 꺼내지 마라. 엔추파도스라는 단어 꺼내지 마라. 장동혁을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식으로 싸움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거 내기 힘들어요. 내일도 못 낸다. 네, 내면은 그러니까 아주 두리뭉실하게 내야지 이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그 강을 건너갈래요. 이런 얘기 했다가는
봐라 제가 엔추파도스 맞다. 제가 이중간첩이다라고 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위장 야당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를 전공한 저는 모르는 단어군요. 죄송합니다. 당내에서 어쨌든 대안과 미래에서도 입장을 냈고 했는데 근데 또 약간의 변화가 아까 이제 내부에서의 갈등 얘기하셨으니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징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약간 말을 바꿨다. 철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생각해보자.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재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제거돼야 된다 얘기하니까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소나기 피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시 미뤄두고 지금 가뜩이나 이것저것 쟁점도 많고 또 이것까지 불거져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겠다는 거고 그 관련해서도 이미 장동혁 대표는 자기 입장을 얘기했어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이게 아동 인권 침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뒤집을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없다.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는 건가요? 그냥 이대로인가요? 없어요. 뭐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네. 상식적인 판단을 할지 모르는 집단이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성문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차원의 반성문, 그다음에 당의 공식적인 반성문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부터 반성문을 써라. 윤상현 의원, 이철규 이런 분들부터 반성문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본인은 안 쓰고 남들 보고 쓰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사실 내가 통화를 했거든요. 네, 저하고 이제 동갑이어서 네. 사회 친구인데 전화하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네.